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3부 67화 일영의 전쟁 7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일영이 어떻게 흰산의 큰어르신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영은 부름에 맞서서 결국 자신이 승리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직감했고 흰산의 힘을 환원하고 신격을 받으라는 구망의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죠. 압카가 일영을 큰어르신으로 대접해주게 된 이유와 더불어 아린의 탄생 배경을 추측해볼 수 있는 떡밥들도 나온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 리뷰하면서 오늘 나온 떡밥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구망이 일영에게 그대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 내 제안에 대해 속히 답을 달라고 얘기했었죠. 일영은 구망의 제안을 들은 후에도 즉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전투를 이어갔는데요. 머리 여러 개 달린 무두리 계열 괴물과 싸우기도 하고 단단한 갑옷과 칼을 두른 새와 싸우기도 했죠. 전부 일영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그의 체력과 정신력을 점점 고갈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부름을 받고 오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부정한 자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곧 흰산이 하는 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흰산으로부터 정신을 뺏긴 존재들이 흰산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 뿐이죠. 흰산은 일영을 이미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었고 일영을 죽이고 새 주인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부름을 강화해 나갑니다. 강력한 소수의 적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슬슬 특정 일족 전체가 떼거지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머릿수가 많긴 해도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적들은 아니었죠. 일영이 흰산의 힘을 써서 기공을 방출하면 한방에 몰려온 놈들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흰산의 힘은 쓰면 쓸수록 채워지지 않았고 일족 단위로 몰려오는 놈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족을 지키는 기물인 사풍주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점점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 수는 있었고 구망의 제안에 대해서는 고민은 되지만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됐죠. 이쯤에서 구망의 제안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심플하죠. 살고 싶으면 흰산의 힘을 환원하고 곤륜으로 넘어와서 신격을 받아라. 신격을 받은 자는 부름에서 자유로워지고 구망이 일영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몸까지 준비해준다고 한데다가 신격의 효과로 영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영이 그토록 원하던 영생이죠. 하지만 흰산의 힘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흰산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도 잃게 될 것이고 몸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생존하냐 마냐를 선택해야 했죠. 이 때문에 흰산의 힘이 고갈될 때까지 일영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싸워왔던 것입니다. 흰산의 힘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일족을 다 죽인다고 해도 일영은 물러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부정승계의 영향인지 흰산의 힘은 점점 소진되었고 결국 물리치기 힘든 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거대한 토룡들이 등장해서 괴수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일영이 흰산의 기를 방출했지만 이들은 죽지 않고 멀쩡했죠. 흰산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이고 이런 놈들이 계속 몰려온다면 일영으로서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 명백했습니다. 결국 일영은 궁지에 몰리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흰산의 힘을 포기하고 구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순간이 올 것을 대비해서 최근에 재상을 회유시키려고 노력한 듯해요. 일영은 아바이의 유훈을 받들 때가 된 것 같다며 흰산에 쳐들어오는 적들에 맞서 장렬히 산화하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보입니다. 압카를 자신의 후계자로 천명하겠다고 선언하고 재상에게는 관련 절차를 받들라고 명하죠. 속으로는 곤륜에 가서 신격을 받을 셈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일족을 위해 한 몸 희생한 위대한 선왕이 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막상 일영이 선언은 그렇게 해버렸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외부의 적이 몰려들어서 포위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틈을 확보해서 흰산의 힘을 환원하겠다는 것인지 환원의 자리는 이미 자기가 파괴해버렸는데 어떤 식으로 힘을 전수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구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택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일영이 공작을 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힘을 환원한다는 핑계로 일단 압카를 방어막 밖으로 빼낸 뒤에 그의 힘을 뺏으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승계자라면 하늘이라는 압카의 힘을 뺏어서 자기가 대신 하늘이 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훗날 압카가 일영을 큰어르신으로 떠받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화 막판에 부름의 혼란을 정리하고 힘을 모아서 흰산의 주인을 치려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왔죠. 이자가 어쩌면 두 눈의 아비 무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지기는 전설에 따르면 물의 요괴이자 원숭이 신으로 푸른 몸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는 덩치가 엄청나게 크지만 지금은 본 모습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을 듯해요. 일영은 부름을 받고 온 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라고 잠시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무지기로 추측되는 이 원숭이가
부름받은 존재들의 힘을 모아서 흰산의 주인을 죽이는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하면 일영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질 듯합니다. 일영이 구망의 제안을 받아들이든 다른 꿍꿍이가 있든 지금보다 더욱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다음 화에서 일영이 구망의 제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무지기로 추정되는 인물이 완달성을 어떻게 빠르게 공략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화 구망의 제안에 얽힌 떡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것은 신격이 되면 부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인데, 이는 구망의 말처럼 곤륜의 과업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천재를 포함한 곤륜의 신격들은 악마 예루리의 봉인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추측되는데요. 이들이 영원에 가까운 생명을 가지는 이유는 예루리를 잘 지키라는 여신 아프카 허허의 특혜인 듯도 합니다. 만약 흰산이 신격들마저 부름으로 불러들인다면 예루리의 봉인을 지키는데 구멍이 뚫릴 텐데요. 그래서 흰산은 신격들은 부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신격이 아닌 자 중에서 강한 자들만 부름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일영은 흰산의 부름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부름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긴 한데요. 어쨌든 신격을 받으면 흰산은 일영을 이제 없는 존재 취급할 것이고 이제 차기 주인을 정하기 위한 싸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영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죠. 구망은 일영에게 공짜로 신격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명확했죠. 아카가 흰산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일영이 받은 힘을 흰산으로 다시 환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구망은 흰산의 힘이 아카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일영이 힘을 환원하고 소멸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새로운 몸에 일영의 정신을 이식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소멸하는 그 찰나를 놓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지만 성공한다면 일영이 곤륜으로 가서 신격을 받고 영생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게 해달라라는 구망의 말이 진심인지 페이크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흰산의 전쟁을 걸어왔던 천재와는 입장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천재는 흰산의 힘을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당시 구망도 여기 동조했었는데요. 지금은 되려 구망이 압카가 힘을 받게 하려고 일영과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영에게서 흰산의 힘을 빼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건지 천재의 뜻을 대놓고 거역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망 입장에서 압카가 힘을 받아서 좋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역시나 과업의 달성이죠. 흰산과 곤륜이 오랜 세월 동안 행해왔었던 봉인된 예루리를 처단한다는 과업을 종결지을 인물이 바로 압카입니다. 천재는 압카고 뭐고 자신이 흰산의 힘을 받으면 모든 과업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심 과업은 뒷전인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완달에게 그깟 낡은 과업이 뭐라고 집착하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기 전에 먼저 흰산을 파괴하려고도 했었죠. 구망은 완달처럼 순수하게 과업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봉인의 힘이 소진된다는 이유로 천재의 철의 번개 사용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었죠. 물론 천재처럼 무한한 힘을 가진 자가 흰산의 힘을 받아서 과업을 종결하겠다는 것을 반대하지 못했겠지만 과업을 위해 가장 확실한 것은 압카가 힘을 받는 것입니다. 곤륜 측의 긴급한 사정 또한 고려했을 듯합니다. 천재가 흰산과의 전쟁에서 싸질러 놓은 일들이 워낙 많은데요. 전쟁 과정에서 경쇠의 빗장인 삼거저를 소환하여 싸우다가 삼거저가 다 부서지는 바람에 예루리의 봉쇄에 허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재의 부하들이 왜 하필 삼거저를 소환하셨지? 라는 대사가 작중에도 나왔었죠. 천재에게는 여러가지 금강저가 있는 것 같은데 삼고저는 끝부분이 세 갈래인 금강저를 말합니다. 독고저나 오고저를 가져와서 싸워도 될 텐데 굳이 경쇠의 빗장인 삼고저를 가지고 싸운 이유는 삼고저가 가장 강한 무기라서 그랬을 듯해요. 완달에게 처참히 부서지리라고는 천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예루리의 봉인을 감시해야 할 선봉에 있는 천재가 완달과 싸우다가 사지가 찢어져서 돌아왔고 경쇠의 빗장까지 풀린 지금 봉인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구망은 압카가 빨리 흰산의 힘을 받아야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망은 일영이라는 어리고 나약한 흰산의 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라오허에게 들은 것도 많겠죠. 저놈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부정승계를 받아서 힘을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름에서 살아남을 만한 그릇은 분명히 아니라고 봤을 듯해요. 지금이야 흰산의 힘을 욕심내지만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어질 것이고 살고 싶다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망이 모르는 중요한 변수 두 개가 있었죠. 첫째로 힘의 환원 자리를 일영이 이미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파괴된 환원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영은 힘을 환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압카에게 힘을 넘겨주려면 완달이 그랬던 것처럼 일영이 직접 힘을 주는 방법뿐인데요. 그러면 압카도 부정승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구망의 제안은
이미 시작부터 실행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영은 이 사실을 구망에게 알리지 않았죠. 둘째로 일영은 복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망은 일영에게 새로운 몸을 구해서 정신을 이식시켜 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혼을 다른 몸으로 옮겨주겠다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즉 일영은 신격이 돼서 영생하더라도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신체를 통해서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흰산 일족이 아니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일영이 어린 복제의 혼을 담아서 천천히 키운다면 노화가 빠르게 오지 않는 정상적인 백과 육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혼을 다시 옮겨 담는다면 혼백과 육신이 온전히 유지돼서 흰산으로 컴백할 수도 있게 되죠. 부정승계로 불음을 일으켰는데도 온전히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망이 일영을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완달로부터 힘을 가로챈 기똥차고 악독한 놈인데 자신의 제안을 순순히 따를 거라는 기대는 조금 아니라지 않나 싶어요. 역시나 일영은 구망의 제안을 듣자마자 복제를 만든 장소에서 뭔가 일을 꾸미는 모습이 저번 화에서 나왔었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잠시 다른 몸에서 살게 되더라도 자신이 돌아올 몸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다시 복귀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일영이 완달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영속에 한 걸음 더 다가섰소이다. 오랫동안 모색해왔던 꿍꿍이가 분명히 있어 보였는데 이번 화를 통해서 그게 대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일영은 흰산의 힘을 환원하고 소멸하기까지의 그 찰나를 노린다는 것에 대해서 구망과 자신의 생각이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방법을 통해 영속을 꾀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역시나 복제인 것 같습니다. 혼을 넣지 않고 키워서 노화가 빨리 오는 불완전한 복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혼을 넣어서 온전한 속도로 키워낸 복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영이 먼 훗날 흰산의 힘을 환원해야 될 정도로 늙고 쇠약해지는 때가 분명히 찾아올 텐데요. 자신의 온전한 복제가 있다면 흰산을 속여서 또다시 젊은 몸으로 흰산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힘을 환원하고 소멸하기 직전에 복제로 몸을 갈아타고 환원한 그 힘을 복제의 몸으로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복제에 담긴 혼은 일영에게 몸을 빼앗겨서 소멸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영은 영생을 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영이 오손인 아린을 만든 목적도 이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자세한 내막은 조금 더 스토리가 풀려야 알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온전한 복제를 키워서 성체로 만든 다음에 그 몸으로 갈아타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흰산의 힘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또 얽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었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카의 오손인 흰 눈썹을 만든 이유는 뭐냐? 그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토리가 조금 더 풀려봐야 알 것 같은데 일영이든 아카든 오손들에게 자신들의 리스크를 대신 넘기거나 영속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만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린 복제들을 희생시켜서 뭔가 이득을 보려 했던 일영과 아카가 그들의 반란으로 오히려 흰산의 주인 자리를 뺏기는 벌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일영의 부정승계로 인한 혼란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아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실마리들도 하나하나씩 곧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